인생이 다 진짜 폭풍우 같고요. 날마다 채찍질 당하는 그 순간이라고 볼 수 있고, 아, 나는 왜 이렇게 상처받는가. 꼭 이 가져가신다면 인생의 제3의 전성기,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한 기억들이 다 있죠. 때로는 남몰래 사랑하고, 때로는 대놓고 사랑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 상처받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생각하죠. 아, 나는 왜 이렇게 상처받는가. 근데 중요한 건 상처가 아니라 어쩌면 상처를 받은 다음 그 순간에 나는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인생을 길게 펼쳐놓고 그 각각 내가 상처받았던 지점을 쭉 돌아보면 늘 우리는 누군가를 돌보고 또 때로는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이럴 때는 이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상상하지만 막상 그 대상이 내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또 나에 대해서는 누군가에게 요청도 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는 내 자신과 어떻게 잘 지내고 또 상처받은 나를 돌볼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집합,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집합의 삶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잘 돌본 이후에 남은 것으로 나를 돌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좀 이야기를 만들어 봤는데요. 일명 사자회담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신감, 또 자존감, 또 자존심, 마지막으로 자기애, 이렇게 네 가지를 잘 살핀다면 이것만 잘 구분하더라도 어쩌면 나를 돌보는데 첫 번째 문턱을 넘어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먼저는 저희가 자존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정말 강의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읽고 또 살아가면서 난 자존감이 높아, 혹은 난 자존감이 낮아,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자존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넓게 확장하자면 자기 스스로를 존경하는 마음까지도 포괄적으로 우리가 자존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크게는 내 안쪽에서 울리는 소리가 있고 바깥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이를테면 넌 좀 자존감이 높아, 넌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넌 어쩜 이런 일까지 해내니? 라고 하는 이런 칭찬의 이야기들이 누적된 결과로 내 귀 속에 들어와서 내 안쪽에 하나의 거대한 성을 만듭니다. 일종의 울타리 같은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자존을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점을 만들어내는데, 이걸 일명 외부에서 들어온 자존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자존감이 있어요. 이 내부에서 만들어진 자존감은 주로 성장 과정에 많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내 부모가 나를 첫 번째 품에 끌어안았을 때 그것이 따뜻한 방식이었는지 밀어내는 방식이었는지, 내 형제와 살아가면서 나는 비교 속에서 차갑고 냉정한 대우를 받지 않았었는지, 말을 통해서 들었던 그 이상으로 상황을 통해서 내 안쪽에 해석된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 열매들이 때로는 긍정적인 열매를 맺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인 열매를 맺는 분들도 있는데, 긍정적인 열매들이 나에게 남아서 이런 것이 하나의 향기처럼 내 안쪽에 풍기게 되어 그 인생의 냄새가 때로는 나에게 참 좋다, 이 세상은 참 살만했다, 이만하면 나쁘지 않았다, 이런 해석의 목소리가 내 안쪽에 쌓이게 되면 이걸 우리는 내부 자존감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런 내부 자존감과 외부 자존감이 함께 만나서 나라는 사람의 가치와 값과 아름다움과 기쁨과 존재의 즐거움과 삶의 탄성을 내게 되는데, 이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이 사람 참 관대해, 늘 모든 것에 대해서 여유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누구에게나 허락된 거라 아니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쌓아도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새로운 향기가 조향, 향기처럼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자존감은 늘 움직이는 것이다, 동사다. 그리고 그 동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국면이 많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우리가 대개 이 자존감과 관련해서는 저는 4가지 말씀드리는데요. 하나, 사과가 필요합니다. 매일 사과 하나씩 드셔보세요. 독일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사과를 하나씩 먹는다 그러죠. 이게 건강의 지표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삶에서 나만의 규칙과 하나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매일 아침 난 사과를 먹어? 그럼 내 머릿속에 신념이 생겨나겠죠. 나는 건강해질 거야. 나는 오늘 아침 좋은 것을 먹었어. 우리는 보통 사과를 빨간색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과도 굉장히 색깔이 다채롭죠. 초록색도 있고요, 노란색도 있고요,
엄밀히 말하자면 이 얘기는 다른 색깔의 기쁨을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한 개의 사과가 자기의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과 자기의 자존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절대 시간 30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다 진짜 폭풍우 같고요. 하루 24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날마다 채찍질 당하는 그 순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지나쳐서 우리는 평생 지금까지 계속 달렸거든요. 이 달리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안전한 소도, 언제든 나를 반겨주고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이런 공간인 가정으로 들어오는데, 이 가정이 막상 들어오면 제2의 지옥이자 제2의 전쟁터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집안에 들어왔을 때도 다소 힘들다 느끼는 건 뭐냐면, 집안에서도 우리는 또 열심히 살고 있다는 또 하나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통의 절대값이 있는 것처럼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절대값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땐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족끼리 협의를 좀 하셔야 돼요. 절대 시간 30분 정하셔서 그 30분 동안에 내가 집에 특정 공간에 있으면 그 공간에 누구도 노크도 할 수 없고 누구도 그 공간을 침범할 수도 없고 그 공간에서 나를 찾지도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절대 시간 30분 팻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고리에 딱 받쳐놓잖아요. 그럼 저희 집 식구들은 누구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건 서로를 존중하는 공간이고요. 내 스스로 자존을 높이고 나의 권리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목표를 정하는 건데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이라는 걸 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계획에 맞춰서 식사도 하고 옷도 입고, 그러다가 조금 더 성장을 해서 중고등학교에 접어들면 교복 다 똑같이 입고요. 사회 나가면 넥타이를 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의상을 입으면서 내가 사회인이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나 나이 들어가서 우린 더 이상 부모도 돌아가시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를 옥죄지 않고 이 사회도 나에게 어떤 미션을 주지 않을 때 우린 갑자기 허공에 뜬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공허감과 그리고 허망함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데, 누군가를 이걸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부를 거고, 누군가는 이걸 퇴직 증후군이라고 부를 거고, 누군가는 뭐 퇴직 남편 증후군이다 뭐 이렇게도 부를 텐데, 그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이야기 속에는 뭐냐면 이제 내가 새로운 텅 빈 공간 속에 창조자로 나설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음식을, 내가 원하는 옷을, 내가 원하는 시간을, 내가 원하는 공간을 재구축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재구축하고 재구성하고 재창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문처럼 우리의 것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야 될 텐데, 내 목표를 만들어라 그러면 굉장히 허망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감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누군가는 이전에 못다 했던 공부가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긴 목표를 잡지만 누군가는 짧은 목표를 잡아도 돼요. 때로는 단순하고 때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 속에 너무 초라한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초라한 목표라도 목표를 세우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달라요. 지금부터 어떤 것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은가에 대해서 종이를 한번 펼쳐 놓으시고 한번 좀 써가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이걸 버킷리스트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버킷리스트 막상 써보라 그러면 써본 분들 계시지만 안 써본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막상 적어보면 하나도 못 적는 분이 계세요. 며칠 걸려도 상관없고요. 때로는 뭐 일주일 이상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하나 시작한 분은 2개를 적을 수 있어요. 2개 적은 분은 5개, 10개를 적을 수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이 성취할 목표가 나의 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정원 속에 나는 연못을 어디다 둘까? 그리고 꽃은 어떤 꽃을 심을까? 그 각각의 목표들이 나의 정원의 각 구성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막연할 것 같지만 오히려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 그 목표를 시작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종이를 펼쳐야 돼요. 지금 펜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소하고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주 멀고 긴 목표까지 우리가 꾸준히 달려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가 공부하기입니다. 진짜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20세기에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20세기 직업의 80%가 사라졌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린 21세기의 완벽한 부적응자라는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이상하게 자존감은 낮아지고, 새로운 세대들, 곧 M세대건 Z세대건 뭐 알파세대건 이제 태어난 베타세대부터 이 세대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거의 방언에 가깝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외계어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세상이 달라지고 도구가 달라지고 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심리적 쫄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괜히 고집이 생겨나고 모른 척하는 게 오히려 내 속이 편할 것 같고 못 알아듣는 얘기 나오면 자존심 상하고 어떨 때는 못 들은 척도 해요. 이제는 우리의 삶을 본연의 것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보조장치가 필요한데 이렇게 달라지는 세상 속에 저는 가장 좋은 보조장치는 일종의 심리적 포만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 단단한 어떤 것을 부여잡고 있지 않으면 달라지는 세상 속에 나만의 고집으로, 나만의 빈곤으로, 나만의 뒤처짐으로, 나만의 뒤돌아섬으로 부적응자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적응하고 싶어요. 우리도 잘 살고 싶고요. 소통도 하고 싶고요. 이 세대의 사람들이 나누는 그 단어와 그 이야기들을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공부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런 규칙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서점이나 도서관 가세요. 권해드립니다. 토요일 오전이 가장 서점이나 도서관 가기 좋은 때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보고 다른 세대들도 많이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장 책으로 많이 짚는지도 보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고, 참고로 저도 토요일 오전이면 무조건 서점이나 도서관 가기 때문에 거기서 저를 또 만날 수도 있거든요. 오셔서 다 완독 숙독 안 하셔도 돼요. 10페이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10페이지 읽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외우세요. 단어나 문장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게 일주일, 2주일, 한 달, 3개월, 6개월 이렇게 쭉 지나가죠.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어른이 가지고 있는 관대함을 갖게 될 거고요. 중년 이상의 사람들이 갖추고 싶다는 그 성숙성을 갖게 될 거고요. 다른 세대의 이야기가 들리게 될 거고, 다른 말을 들었을 때 주눅이 드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이 생길 거고요. 마치 다른 개체의 다른 해석을 해내는 다른 지성인의 영역, 다른 교양인의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잊지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꼭 이 4가지를 가져가신다면 인생의 제3의 전성기, 인생의 제4의 주인공으로 삶의 새로운 주도권을 확보하시게 될 거라 믿고, 그걸 우리는 자존감이다 이렇게 부르게 될 겁니다. 오늘요, 새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어떻게 정원처럼 만들 수 있을까? 내 인생의 삶을 정원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은 어떤 정원이면 좋을까에 대해서 전 늘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꽃으로 피어날까? 이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관계의 꽃을 좀 피워봤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척박해지는 인생의 여정 속에 그 돌짝밭에 우리가 꽃을 피운다면 어떤 꽃을 피울 것인가? 너와 나라는 자갈 사이에 그 꽃을 좀 잘 피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번에 2호선의 나이 들수록 관계편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게 출간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